반갑습니다. 오늘 그리고 계신 소재는 뭐죠? 오늘은 컴퍼스하고 종이컵들을 찢어서 자유롭게 주제부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컴퍼스랑 종이컵 둘 다 좀 까탈스러운 소재라고 생각되는데요. 컴퍼스는 좀 얇고 네. 종이컵은 이제 밝은 고유명사가 밝은 소재잖아요. 네. 그림을 잘 멋들어지게 그려내기 쉽지 않은 소재인데 어떤 계획을 하고 주제부 연출을 하셨나요? 이번에는 저번에 명지대 자전거 그림을 했을 때처럼 빛을 좀 등지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밝고 얇다 보니까 너무 그림이 빵빵 뚫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둠, 최소 중간토 이상의 면적을 좀 많이 확보를 했죠. 컴퍼스도 애초에 좀 세게 들어갈 생각으로 앵글을 잡았고 종이컵도 유상단 쪽엔 나중에 역광으로 어둠을 다 차지하게끔 구성을 했고 종이컵들은 찢어진 부분들을 통해서 좀 추가적으로 내줬습니다. 진행 과정 상황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정현쌤이 이전의 그림들은 전체적으로 좀 크게 바르면서 네. 진행을 했잖아요. 네. 큼직큼직하게 그러다가 세세하게 쪼개나가고.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진행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세세하게 완성해 나가는 느낌인데 네. 이유가 있나요? 네. 컴퍼스가 아무래도 형태도 많고 좀 되게 얇다 보니까 바로 구조들을 찾아가면서 강한 어둠도 바로바로 찔러 들어가고 완결감을 빠르게 잡아내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 나중에 또 종이컵 같은 경우는 반대로 큰 면제다 보니까 크게 바르면서 큰 톤 위주로 진행을 하거든요. 오히려 얇은 것들은 너무 전체적으로 막 가다 보면 산만해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뒤에 있거나 슈포인트에 있거나 원경에 있는 얇은 개체들은 두 번 다시 손 안 갈 생각으로 그냥 그때 끝내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그게 주제구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리고 주제구에 대한 컴퍼스 표현이 거의 끝나가고 계신데요. 벌써 색깔이 되게 오묘합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금속에 우리가 흔히 쓰는 그레이색이나 그레이에다가 뉴트럴 틴트를 섞은 색이라든지 블랙을 섞은 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색은 뭘 쓰신 건가요? 저 밝은 쪽에 있는 색은? 저 색이 네. 블랙에 올리브 계열을 좀 타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올리브와 옐로우를 살짝씩 가미를 하면은 따뜻한 쇠 같은 느낌의 색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올리브의 옐로우. 너무 이제 초록해 된다 싶으면은 약간 보색인 바이올렛을 좀 타서 약간 중화시켜주면 정말 자연스럽게 저런 색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색을 섞어서 약간 저렇게 중후한 느낌이 나왔거든요. 좋은 정보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반사왕 쪽에는 푸른색 계열을 쓰셨잖아요. 네. 그 이유는 또 뭐죠? 둘이 색이 뭐 완전 완벽한 보색도 아니고 약간 먼 유사색 쪽인데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좌측은 빛을 받는 쪽이라고 저는 가정을 했고 우측은 이제 반사광 쪽을 아예 푸르스름하게 다 뺐는데 한단 대비를 통해서 색의 온도차를 좀 내려고 했습니다. 색의 온도차. 네. 색 온도차가 나는 상황이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되게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노을 같은 거 봐도. 그런 게 이제 그림 안에 밝은 영역, 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간과 반사광으로 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구간에서 표현된다면 분위기가 좋아지죠. 운치가 생기고 은연중에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좋은 활용 방법이 되겠죠. 그림 안에서. 이제 종이컵을 들어가시네요. 네. 종이컵 역시 크게 하고 계시죠. 반사광 칠하시는군요. 네. 이번 그림에서는 저 컴퍼스가 차가운 계열로 반사광 쪽을 다 뺀 만큼 나머지 컵들도 다 같은 빛을 받게끔 설정을 했거든요. 밝은 쪽에서는 각자 고유의 색상과 명도를 따라가고 반사광에서는 전체적인 색감의 톤의 통일을 가져가기 위해서 묶어주시는 거군요. 어둠 묶듯이 반사광을 묶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림을 직관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좋은 어떤 방편 중에 하나죠. 정현쌤 같은 경우는 같은 색상 안에서 변화
미세한 컨트롤을 잘 하시잖아요. 저기 보면 이제 반사홍에서도 금속에서는 쭉 민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밝음들도 침투가 되고 네. 난반사가 일어나서 네. 풀리다가 갑자기 어둠도 드러나고 네. 하는데 종이컵에서는 되게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으로 처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물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거에 대한 표현 스킬이 좋아야겠죠.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시험을 앞두고선 계속 할 수는 없고 학기 초나 예비반 때 물성에 대한 연습들 이해도를 많이 높이면은 추후에 완성작을 끌어갈 때 있어서 저렇게 다양한 모드 운용이 되니까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종이컵이랑 네. 앞에 있는 종이컵이랑 약간 밝음의 색상이 좀 달라요. 네. 앞에 건 약간 옐로우기를 더 섞으시네요. 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앞부분에 좀 강한 빛을 받게끔 그런 느낌을 유도하려고 했고 뒷부분은 그림상에서 거기가 아무래도 뒤쪽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러운 빛의 흐름을 위해서 앞부분에 좀 더 강한 옐로우 계열을 몰아서 써봤습니다. 그렇군요. 빛의 느낌, 빛이라는 거를 시각화시키거나 색상화시킬 때 주로 노란색, 옐로우 계열을 좀 많이 쓰죠. 네. 종이컵이 아무래도 무채색, 하얀색이다 보니까 그 위에 빛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면 옐로우가 들어가는 게 제일 적당하죠. 뒤에 건 약간 그레이 톤으로 빼주고 쭉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 뒤에 있는 것들 채색하시는데 네. 되게 자잘하게 뭔가 많이 건드시네요. 네. 어떤 걸 기준으로 계속 손을 대고 계신 건가요? 아, 저게 연필이 찍힌 종이컵에 구겨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저 구간이 메인 시선이 집중될 구간이거든요. 네. 그림의 마지막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구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림을 진행하는 친구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제 정현 쌤께서 계속 건드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밝음 쪽으로 붓이 안 나가요. 계속 아주 협소한 저 단계 속에서 계속 붓을 건든단 말이에요. 저 밝음 쪽 여기는 전혀 안 건들고 밝음이 유지돼야 되는 데는 전혀 건들지 않고 경계 지점, 어둠의 경계 지점 딱 그 부분에 영역 설정을 해서 건드는 거. 학생들이 저런 구겨진 것이 표현할 때 건들면 안 되는 데를 자꾸 건드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커매져요. 이거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잘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뒤에 있는 개체들을 표현하거나 밝은 개체들을 표현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고유의 명도를 유지시키고 색의 어떤 연계성을 풍성하게 가져가는 이제 그림이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마지막 화이트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화이트를 빛을 받는 쪽이 아니라 반사광 쪽 구역에다 찍고 계세요. 보면 네. 왜 그랬을까요? 반사광 쪽을 넓게 남겨놨고 밝게 해놨잖아요. 네. 푸르스름한 느낌이 강하게 들게끔 네. 때문에 그 면들을 너무 지루하게끔만 톤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었고 그 안에서도 묘사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면들의 구조들을 다 찾아주고 화이트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다른 개체면 모르겠는데 금속이니까 저렇게 화이트가 들어가도 되죠. 너무 이론적인 상황에만 얽매여 있는 친구들이 여기는 어둠 아니니까 화이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할 때는 좀 해도 됩니다. 어느 정도. 결국에 그림이라는 게 재해석이라는 게 들어가도 돼요. 어색하지만 않으면 어색해져서 문제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림이 잘 마무리가 됐지요. 네. 다시 좋은 그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